네, 구남식 부원장님과 예비 엄마 아빠를 만나봤는데요. 그 아이를 기다리는 설레감, 기대감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이분들 출산은 잘 마치셨나요? 네, 건강하게 분만 잘 하셨고요. 아기들 또한 지금 엄마와 함께 모유수유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주치의와 어떤 것을 상담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분만에 동참을 한다면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분만 전에 꼭 미리 상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만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분만 환경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조명이라든지 또 소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엄마가 태교 때 듣던 그런 음악을 듣는다면 그런 음악을 틀 것인가, 또는 뭐 아로마 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주치의와 분만 시에 어떠한 경우에 개입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옥시토신 투여를 한다든지 흡입분만을 어떤 시기 때 할 것인가, 또는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떠한 것을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고, 또는 출산 진행 과정 중에서도 산모와 지속적인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산모가 이러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못한다면 출산 후에는 그 출산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아무래도 무기력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분만 시에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산모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산모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격려할 수 있는 자세, 또 산모에게 불필요한 개입을 강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산모를 잘 관찰하여 미리 상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만일 남편이 분만에 참여하기 꺼려 한다든지, 또는 분만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낯선 분만 환경에서도 자기를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가까운 사람과 미리 상의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지요. 근데 부원장님, 조금 전에 진통이 시작되면 산모가 좀 자유롭고 또 본능적으로 행동해야지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옥시토신은 무엇이고 또 옥시토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옥시토신은 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통을 유발하게 되는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 엄마가 모성 행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출산 후에는 자궁의 수축을 유도해서 자궁 회복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유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성 옥시토신을 외부에서 투여를 했을 때는 출산 시 분비되는 이런 옥시토신의 분비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시토신의 투여가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막이 먼저 터진 경우인데, 양막이 터진 이후에는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이면 진통이 또 자궁 수축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막이 터진 후 시간이 오래 지연되면 태아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통이 오지 않는다면 옥시토신을 투여를 해서 유도분만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분만 2기가 시작은 됐지만 자궁 수축이 너무 약해서 진행이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또한 옥시토신의 투여가 필요합니다. 산모의 경우에는 아직 진통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으로 인해서 엄마가 위험해서 출산이 곧 필요한 경우는 또한 옥시토신의 투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한테 영양이 적게 가도록 하는 부드러운 분만에서는 약물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통제의 사용은 잠복기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자궁 수축 또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분만이 지연이 되니까 합성 옥시토신의 투여를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또 분만 2기에서 엄마의 힘주는 복압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흡입분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산은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 투여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분만이라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산모분들은 피하고만 싶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약물 개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분만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제왕절개에 대한 요구 또한 강합니다. 이러한 분들일수록 분만 후에는요, 아기 수유가 어렵다든지 또는 불안정한 모아 애착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무기력감에 빠져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는 산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분만을 앞둔 산모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만할 것인가, 분만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한 순서로 분만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주치와 상세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함께 출산교실을 다니는 것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막연하게 분만에 동참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출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같이 동참할 것인가, 또 출산에 대해서 남편분을 좀 더 이해시키는데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자신이 원하는 분만 방향과 다른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도 미리 준비를 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네. 헬로 스마트 닥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요, 아마 분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보다 내 아이가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